네,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꿈을 꾸는, 네, 꿈이 큰 아이, 네, 장성국입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저번 주는, 미증시랑 세계적인, 여러 가지, 금융시장이 많이 상승을 한 흐름이었죠. 네. 지금부터, 세계 금융시장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10월 둘째 주고요. 네, 분석 순서는 세계 증시 리뷰부터 시작해서 나스닥, XOXL,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곱하기 3 레버리지 종목이죠. 4시간 보 분석과 다음 주에 좀 이슈가 있는 네, 실버, 3일봉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세계 금융시장 리뷰를 먼저 해보면요. 네, 어, 추세 선정 방법은 이렇게 되니까요. 주봉이랑 3일봉으로 네, 이렇게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12시간 봉을 통해서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지난주 보면 S&P 500 같은 경우는 네, 큰 추세, 상승 추세이고요. 그리고 단기 추세는 역시 상승이면서 또 전 고가도 돌파했기 때문에 네, 강한 상승 흐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약간 저항 구간으로 해서 네, 과매수 구간이거든요. 네, 그래서 눌림은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나스닥이랑 S&P 500이요. 근데 그 눌림 후 또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하고 있어요. 네, 추세도 큰 추세, 나스닥 같은 경우도 상승, 그리고 단기 추세는 또 상승, 그리고 강한 상승 진행 중. 돌파 나왔겠으니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네, 중장기 추세, 상승 추세, 그리고 단기 추세도 상승이고 네, 돌파까지 나와서 강한 네, 흐름 예상됩니다. 상방으로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큰 추세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됐고 어, 추세도 네, 상승 추세인데 다만 지금 고점을 높이지 못했어요. 네, 전봉의 고점을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힘이 약간 소진됐다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추세는 상승추세지만 잠깐의 눌림이 예상되니까요. 네, 그렇게 눌림 시 매수를 전략을 한번 해보시고 현재 이제 롱 포지션이라든지 이제 매수 포지션을 갖고 있으면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슬슬 분할 입절, 분할 매도 전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지만 큰 추세가 상승 추세니까요. 숏 포지션은 최대한 안 하시길 바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봉상에서 네, 일반 캔들 종가 마감이 볼멘 중간 위로 마감되면 계속 상승 추세가 이어질 거니까요. 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점을 주봉의 마감만 보시고 투자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금 같은 경우가 유일하게 현재 이제 중장기 추세가 중립인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은 상승 추세가 됐고 또 12시간 봉에서 전고점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제 중립 추세에서 이제 상승으로 전환할 수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이미 상승을 많이 해서 큰 상승을 이미 많이 해온 종목보다도 이렇게 중립 상황에서 이게 상승 추세와 돌파를 나온 종목이 더 많이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금이라든지 또 이슈가 있는 은도 한번 잘 눈여겨서 봐야 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렇게 나스닥이라든지 미증시, 코스피 같은 경우는 큰 상승이 있어서 좀 눌림이 올 수도 있고요. 이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금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추세가 단기적으로 좀 상방을 갈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나중에 실버 차트를 분석해 드리겠지만, 이제 금이랑 실버는 저는 단기적으로는 이제 호재를 포함해서 올라가겠지만, 아직은, 신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큰 흐름을 가지 못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말씀드릴게요. 오일 같은 경우도 큰 추세, 상승 추세, 단기 추세는 이제 중립이면서 저가를 이탈을 했어요. 이러면은 큰 추세 상승으로 가다가 이제 단기적으로 중립으로 보이다가 저가를 이탈했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이제는 하락을 좀 염두를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 내가 보고 있어요. 하지만 큰 추세가 상승이니까요. 역시나 이것도 매도보다는 그래도 눌림을 충분히 기다려서 매수로 해서 홀딩 투자라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중립 추세고 큰 추세가 큰 추세가 상승 추세네요.
상승 추세고, 그리고 단기도 상승, 그리고 돌파도 나왔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힘은 굉장히 세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많은 상승을 한 그런 한 주였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추세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눌림의 매수 전략이 전체적으로 좋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네, 이상으로 전체적인 이제 금융시장 리뷰는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하는 게 화면이 크겠구나. 네, 진짜 그렇게 할 거. 네, 다음부터는 네, 이렇게 큰 화면으로 할게요. 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이제 다음 주에 투자를 집중할 거 내역을 이제 계좌별로 해놓은 건데요. 자, 로비넛 같은 경우는 눌림에 이제 콜옵션 기회가 오면은 네, 할 수도 있겠는데 일단 현재는 저는 이제 UVYX를 큰 비중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눌림을 예상하기 때문에요. 네, 그래서 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잘 이제 수익의 실현을 언제 할지를 판단을 해서 증시가 눌렸을 때 이런 종목 개별주는 이런 종목과 아니면은 이제 장중에는 곱하기 3 ETF들로 이제 눌림 매수를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는 네, UVYX만 로비노 계좌는 매수 홀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뱅가드 계좌 같은 경우는 중장기 투자를 좀 스윙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네, 어, 어,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VXX가 비중이 크고요. VXX 비중을 슬슬 AMD로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AMD를 금요일 날 좀 어느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VXX를 아주 큰 비중으로 갖고 있고요. 그래서 VXX를 최대한 좋은 가격에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고 그 현금을 가지고 AMD라든지 곱하기 1 ETF들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포렉스 같은 경우, 외환시장 같은 경우는 저번 주에 그 달러가 계속 엄청난 하락을 하고 하락 추세를 지속했는데요. 이제 달러 차트랑 또 USD CAD 차트가 추세적으로 과열이 됐고, 그리고 굉장히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시간 봉 피보나치 목표가까지도 지금 찍은 상황이라서,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이제부터는, 반등을 분명히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증시는 눌림, 그리고, 달러는, 기술적 반등의 상승 추세를 만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4시간 봉상에서, 추세가 끝났다. 그래서 상승을 이제 할 거라고 확인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확인된 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도 홀딩 포지션이 유리하다는 거, 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투자 전략 같은 경우는 미 증시 지금 강한 상승 추세 중에서 단기적인 강한 저항과 추세 과열을 예상하기 때문에, 증시 눌림에 이제 매수를 할 생각이고, 현재는 그래서 UVXY와 VXS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말씀드린 것처럼 미증시는 한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를 조정을 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AMD 비중은 계속 늘려나가고 개별주와 ETF 위주의 투자로 상방 투자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USD 달러도 과매도 후 상승 반등 예상해서 그 예상 흐름대로 네, 투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한 주 리뷰는 마치겠고요. 다음은 종목 분석을 해드릴게요. 자. 네, 먼저 나스닥 차트 4시간 봉부터 네,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저분하죠? 네, 이렇게 간단하게. 네, 이건 4시간 봉 그 하이케아시 캔들입니다. 네, 하이케아시 캔들은 양봉이면 보통 매수, 음봉이면 매도 전략을 하면은 좋은 네, 그런 추세를 알 수 있는 캔들이고요. 현재는 그래서 네, 양봉 캔들이죠. 그러니까 매수가 유리하다고 간단하게만 봐도 되고요. 자, 이렇게 볼벤 밑에 이런 지지에서 방향이 턴이 돼서 큰 상승 흐름이 이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볼벤 상단을 계속 타면서 올라가고 있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매우 과열이 됐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RSI 지표도 과매수 구간도 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파동적으로 볼 수 있으면 MACD 같은 경우도 한번 과열 1파, 눌림 2파, 3파째 물론 4파, 5파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긴 하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런 보유지표적으로 여러 가지로 쌍고 정도 패턴이 스토캐스틱 RSI도 쌍고 이상의 패턴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볼 때 중요한 거는 이제 ADX 지표인데요. 자,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나스닥 같은 종목은 보통 보시면, 이제 ADX가, 이런 구간 정도를 넘어가게 되면 단기적으로, 눌림이라든지 방향성의 턴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도 이렇게 추세 만들고, 좀 조정 줬죠. 여기서도 여기까지 한 다음에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지금도, 이 53, 네, 50 이상 정도에 올라왔으면 단기적으로 눌림 정도는 올 수 있다라는 걸 추세적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RSI가 이렇게 과매도가 되면 언젠가 이 윌리엄스알이 과매도가 되거나 아니면 스토캐스틱 RSI가 쌍바닥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과매도 후에 이제 다른 보조지표들이 쌍바닥 캔들적으로 쌍바닥이 만들어질 때 이런 쌍바닥 쌍바닥이 될 때까지 하락하는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낙타 같은 경우는요 2020년 8월 18일 날 모습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도 강한 상승 추세로 이렇게 추세 지속에 나왔고 볼벤 상단을 타면서 올라갔었어요. 네, 윌리엄스알 같은 경우도 RSI가 또 이렇게 과열 구간이 됐었죠. 과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눌렸거든요. 눌렸을 때 이렇게 4시간 봉 볼벤 52평이라든지 볼벤 중간 밑에라든지 이렇게 보유자면대 표준물자 1의 하단 부분 네, 이런데 지지까지 눌려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 구간이 되었었고, 윌리엄스알도 과매도가 됐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 구간으로 풀리고, 그리고 윌리엄스알도 과매도로 풀리는 그런 흐름까지 이렇게 눌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 구간처럼 눌린 후에 이때처럼 큰 상승을 한 번 더 이어나갈 걸 생각하고 있고요. 눌림 후에 상승이 나가는데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네, 요런 곳까지 저항을 생각해 보면서 최소 눌림 후에 이 정도 구간 11980 정도, 11920에서 11980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흐름을 더 이어나갈 거 예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매도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것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눌림을 매수 전략을 해서 홀딩 투자를 하는 것이 더 이제 추세에 맞는 매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네, 저 같은 경우는 다음 주 같은 경우는 미 증시가 한 마이너스 2.3%에서 3% 정도 최대 눌림을 주고 그 다음에 한 7% 정도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그렇게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은 4시간 봉봉 마쳤고요. 자, 이거는 SOXL, 네, SOX X 곱하기 3 ETF인데요. 레버리지죠.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곱하기 3 레버리지 ETF입니다. 거의 나스닥의 그 TQQQ랑 비슷하게 흘러가는 흐름인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TQQ보다 SOXL이 엄청난 강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요 종목을 좀 더 상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시간봉에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빨간색 선이랑 파란색 선 굵은 게 있죠. 이게 엔벨럽이라는 보조지표인데요. 이렇게 엔벨럽의 상단을 터치하고 이렇게 뭐 그 위로 가든 하여튼 이렇게 그 위로 주가가 이렇게 가게 되면 좀 나름 큰 조정이 눌림이 오는 규칙성을 볼 수 있어요. 이때도 여기 위에까지 올라가고 큰 조정이 나왔었죠. 네, 그리고 뭐 이런데도 여기마치 위에까지 가면 그 나름 조정 나오고 올라가면 나름 조정 나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건 이격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를 표시하는데 엔벨럽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많이 가 있다. 평균치보다도 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그거를 이용한 매매가 되는 엔벨럽 지표예요. 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역사상으로 보는데 이때도 뭐 2019년도 그렇고요. 항상 이 4시간 봉 위로 가면은 일단 조정이 나왔어요. 물론 그 다음에 또 상승차 이어나갔죠. 그리고 조정이 눌림이 나고 추가적으로 나왔지만 크게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위로 올라타면 결국에 볼더밴드 4시간 봉 중간 밑으로는 보통 가는 거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밑으로까지는 갔었죠. 하지만 큰 상승. 근데 만약에 자칫해서 이런 데 걸리면 엄청난 하락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되게 투자를 유심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때 같은 경우도 보면
평형 채널을 그리면 이렇게 추세를 이렇게 이탈을 이렇게 상수세를 지속해 나가는지. 그래서 이때도 보면은 평형 채널이 이렇게 됐을 때 상단에서 저항을 받았죠. 근데 저가를 이게 하단은 이탈하니까 큰 급락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요한 건요. 분명히 가격적으로는 많이 과열이 된 상태입니다. 네, 그거는 역사상으로 이제 차트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추세도 굉장히 과열된 모습이거든요. ADX 지표값이 이만큼 올라가면 얘 같은 경우도 추세가 과열해서 방 턴을 하는 그런 시점이 돼요. 지금이. 그러니까 가격도 높고 추세도 과열됐으니까 분명히 조정이 나올 만은 한데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이때도 보면 이런 데까지 내리냐 아니면 잠깐 이런 정도까지 눌리느냐. 그러니까 볼벤 요 정도만 하락하느냐 아니면 더 밑에까지 하락을 하느냐 뭐 이런 데까지 가느냐. 네, 그거의 관건인데요. 그리고 이 추세가 지속되려면 네, 이 추세가 함께 지속되려면 평행 채널을 이런 추세를 이탈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평행 채널을 여기 이렇게 가볼게요. 여기 저가랑 저가 그리고 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평행 채널. 그러니까 지금도 평행 채널 상단 부분이죠. 상단 부분에서 분명히 저항으로 눌릴 것인데 눌렸을 때 여기까지만 눌렸다가 또 상승을 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이탈하고 더 내렸다가 더 내리고 더 내릴 것이냐 그거를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분명히 여기서는 네, 여기서는 눌려줄 거예요. 네, 여기서는 큰 상승은 더 이상은 하기 힘들고 눌러줄 건데 여기까지만 눌려서 올라가느냐, 네, 여기까지로 더 이렇게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를 이탈하고 여기서 눌려서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이탈하고 계속 이탈해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온 다음에 올라가느냐. 네, 요런 시나리오를 볼 수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유동받고 지지받고 올라가는 건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요.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는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매수의 매매 타이밍은요. 일단은 스토캐스트 RSI가 과매도가 되거나 윌리엄스알이 과매도가 됐을 때 네, 그럴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리고 내시널 볼벤 밑으로 가격 내려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서 홀딩 투자하는 전략이 어떨까?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SOX의 내시널봉 분석을 마치고요. 다음은 실버 차트 네,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실버 차트고요. 실버 차트는 3일봉을만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실버 같은 경우는요, 지금 보면은,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엔벨럽 지표를 보면, 빨간색 위에 있으니까 가격대가 평소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때도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낮다. 네, 높았으니까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제는 평이한 가격대로 돌아왔다고 볼 수는 있어요, 현재. 그래도 윗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싼 편인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보면은. 네, 네. 여지없이 이런 데 올라가면 눌리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엠벨레 여기도 보면은 눌렸다가 지지받고 이런 볼벤 표준환자 1에 상단 저항받고 또 내렸어요. 그리고 얘도 보면은 과한 상승 후에 눌렸을 때는 이런 데를 저항을 받고 결국 이런 볼벤 하단을 가야지 그 다음에 또 큰 상방이 나오고 또 이런 데도 볼벤 상단 간 후에 또 큰 하방 나오고 여기도 하단 가고 상방이 가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 은 같은 경우는요. 이번에 그 호재가 있어서 많이 상승을 하더라도 일단은 요런 데는 3일봉의 볼벤 중간은 강한 저항이 될 거고요. 하지만은 강한 호재 덕분에 얘는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결국에는 얘는 3일봉의 볼벤 하단 밑으로 가격이 내려와야 상방으로 전환되지 여기서부터 이 전고점을 놓는 그런 큰 떡상 흐름은 저는 사실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25.116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쯤에서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기를 저항받고 뭐 하락을 눌리던지 아니면 여기서 여기까지 상승을 하고 네, 눌림을 주는지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25.14 여기 한 1, 이렇게 하자. 하여튼 25.1 네, 여기서
한 최소 2% 상승 후 눌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한 8% 하는데 한 8% 정도 더 상승을 하면 저항을 받고 내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은 여기까지 간다고 했을 때는 한 요 정도까지 하락 후에 상승 흐름. 네, 만약에 여기서 지지를 잘 받아준다면 네, 이렇게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은은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지금 기본적으로 분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MACD가 지금 여기서 밑에서 위로 향하려는 모습이어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하락 후에 도지가 나오면 상방으로 전환될 확률이 있거든요. 도지 나오고 상방 전환 확률 도지 나오고 여기서 또 도지 나왔어요. 그래서 추세가 이제 바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 전에 고점을 높여줬습니다. 네, 저점 이탈하지 않았으니까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3일봉상으로 보면은 양봉하이캐스는 도지 밑에서 나온 도지에다가 보지들이 과매도해서 지금 오르고 있고 전고점도 도달해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오르는 확률이 훨씬 높게 그 매수 홀딩 투자가 더 유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자세한 투자는 저번 주 그 시장 브리핑에서 이제 루틴 분석으로 월봉부터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나스닥 투자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으면 네, 저번 주 차트를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번 주 나스닥의 흐름은 제가 예상한 흐름대로 네, 일단은 눌리고 상승하는 흐름, 네, 가격대들도 추세선도 잘 맞고 갔었습니다. 네,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추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는 저는 매도 포지션을 좀 많이 홀딩하고 있어서 조금 힘든 한 주였는데요. 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또 새롭게 만든 또 투자 방법과 또 여러 가지 원칙들을 토대로 해서 네, 수익을 많이 내는 네, 그런 한 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한 주 되세요.